안녕하세요. 연애 탐사의 세린이에요. 유부녀들은 결혼 후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건강을 챙기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는데 고민을 하게 돼요. 등산을 하자니 하루의 시간을 온전히 할애해야 하고,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여자라면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돼요. 골프를 배우자니 장비를 구매하는데 많은 돈이 들고 왠지 남편에게 눈치가 보여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그녀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탔던 자전거 타기는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고가의 자전거도 있지만 입문용 자전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 후에 추가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해요. 그리고 TV의 건강 프로를 보면 40대가 되면 하체 근육이 빠진다고 하니 하체 운동에 특화된 자전거 타기는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하루 일부의 시간을 짬짬이 낼 수 있고 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에게 말을 해도 크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이러한 장점이 많다 보니 쉽게 자전거 타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모든 운동은 혼자 하면 재미가 없고 지속성이 떨어지다 보니 자전거 동호회를 찾게 되는데, 순수한 운동 목적으로 시작한 자전거 동호회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자전거 동호회가 단순히 운동만의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는 더 복잡한 요소들이 숨겨져 있어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그룹을 지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동호회 분들의 복장을 보면 몸매가 드러난 쫄쫄이 같은 타이트한 복장을 하고 있어 한눈에 봐도 몸매가 어느 정도 좋지 않으며 입기 힘든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자전거 동호회의 남녀들 모두 몸매가 평균 이상으로 잘 관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돼요. 이 동호회의 목적이 운동이다 보니 이 모임에 가면 서로 건강한 신체를 자랑하기도 해요. 당연히 운동을 하면서 몸매를 만들다 보니 더욱 몸매가 좋아지고, 특히 남자의 말근육 허벅지와 힙업이 여자들에게는 성적인 매력으로 다가오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해요. 운동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함께 긴 시간 운동을 하고 서로 응원하기 때문에 서로의 경계가 쉽게 무너지게 돼요. 간식도 챙겨주고 운동 후에 함께 술도 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져요. 여자는 피지컬이 돋보이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게 돼요.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달리는 동안 쫄쫄이 입은 남자의 뒤태를 보면 여자들의 마음이 몽글몽글해진다고 해요. 남자 또한 쫄쫄이 입은 여자를 보면 너무나 쉽게 몸매를 스캔할 수 있다고 해요. 동호회 회장과 같이 오랜 활동한 남자의 경우 여러 회원들을 챙기는 리더십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운동 스케줄에 관련된 연락을 하다 보면 연락하는데 서로 거리낌이 없어져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유부녀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동호회 남자를 회원이 아닌 이성으로 바라보게 되어 자연스럽게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천호동 자전거 거리에는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많은 남녀 회원이 짝을 지어 그 근처에 있는 모텔을 이용한다고 해요.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은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많은 땀을 흘린 후 씻을 수 있는 모텔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곳에서 샤워만 하지는 않겠죠. 운동을 하면 몸에서 열이 나고 호르몬의 분비가 활성화되어 성적 욕구 또한 강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가 끝난 후에 평소에 호감 표시를 하던 남녀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자전거 동호회에서는 불륜이 꽤나 자주 일어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통죄가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종종 자전거 동호회에서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해진 것일 뿐이지
민사상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의거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민법 제751조에 따라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러한 법적인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순간의 쾌락을 위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자전거 동호회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례를 알려드리면 저와 친한 언니도 육아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을 지키려고 자전거 동호회에 활동을 했어요. 그곳에서 한 남자와 가까워져서 3년 넘게 교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남편은 그 언니의 불륜 사실을 몰라요. 그 언니 말로는 집에서 잔소리만 하는 남편보다 자전거 라이딩을 하면서 함께 운동하고 데이트하는 상간남이 훨씬 매력적이라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자전거 동호회 나가는 날이 삶의 활력소라고 말하며 저에게 적극 추천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의 사례로는 동호회 회원들이 단체로 자전거 투어를 갔는데 자전거 라이딩 후 모두 같은 장소에서 숙박을 했는데 남녀 몇 쌍은 그날 밤 서로 다른 방에서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바람을 피다가 걸려서 이혼을 당했다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반대의 사례도 있어요. B씨의 남편은 평소에 의심이 많은 편이었는데 B씨가 자전거 동호회를 나가는 것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컸다고 해요. B씨의 남편은 평소에도 B씨가 다른 이성과의 일적인 만남이나 사소한 대화에도 굉장한 질투심을 드러냈다고 해요. B씨가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불륜은커녕 다른 이성과의 일적인 관계에도 예민하다는 사실을 진작 알고 있던 터라 주의를 했어요. 그래도 남편의 의심은 끊이질 않고 결국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마침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해요. 자전거 동호회는 단순히 운동만 즐기는 것을 넘어 불륜의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요. 물론 다른 동호회에서도 불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친목 모임의 동호회인 경우 싱글, 돌싱, 유부를 확실히 밝히는 경우가 많고 골프의 경우 골프 장비 구입비와 의상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실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탈을 꿈꾸는 유부녀들에게는 유부녀에 대한 구획이 뚜렷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활동 경비가 부담스럽지 않은 자전거 동호회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로 수영 동호회가 있는데요. 100세 시대인 만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젊은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 수영을 선택하는 유부녀들이 많아요. 수영은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어서 특히 여성들이 선호하는 운동인데요. 그래서 몸매가 드러나는 수영복을 입고 자연스러운 노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수영복을 입는 수영 동호회는 자전거 동호회보다 좀 더 야릇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스포츠센터 수영 성인반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80% 이상이 여성이고 강사는 대부분의 남성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남자 강사의 수영복 삼각 팬티가 작을수록 여성 수강생이 늘어난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동호회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수영이라는 운동은 자신의 몸매를 드러내야 하고 수영을 잘하는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수영을 가르쳐 줄 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스킨십을 하게 되면 없던 감정도 생기게 되고 역삼각형의 몸매를 가진 남성을 본 여성들의 마음이 심숭생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싱글의 경우도 수영과 비슷한 프리다이빙이나 웨이크보드를 배우러 다니다가 결혼까지 가는 사례가 많으니까요. 운동을 하면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고 피지컬이 돋보이는 이성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이처럼 신체 활동이 많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스킨십을 해야 하는 동호회 활동에서는 훨씬 쉽게 불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오늘의 영상에 소개된 동호회의 불륜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며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애 탐사는 중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